그래서 저는 방금 아이파에서 에이소스 부스에 갔고 직원들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샤를 데려왔고 저는 에이소스가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숨은 비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답변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제품을 만들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런 특정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키즈.com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댄 이시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 넣으면 완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도 확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쿠키즈.com을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햅틱 터치패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프로에스 스튜디오복 16을 기억한다는 햅틱 터치패드가 있었고 비보복이라는 다른 모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젠보 프로 X는 햅틱 트랙패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노트북은 햅틱 터치패드가 없고 힌지형 터치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에서 본 일부 트랙패드만큼 민감하거나 반응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노트북 대부분에 햅틱 기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에이수스가 노트북을 더 얇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터치패드 아래에 햅틱 모터를 장착하려면 일반적인 모터보다 조금 더 두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뒷면이 터치패드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조 비용입니다. 이는 제품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터치패드 아래에 모터를 실제로 장착하려면 애플이 맥북 기기에서 하는 것처럼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터리를 잔치 전체로 쪼개버릴 거야. 하지만 에이소스는 비보복 S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배터리 뱅크를 젠보 S나 프로스펙스 13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정 부품을 다른 제품 스크에 재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 제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제 의견으로는 에이수스가 일부 고급 제품에 햅틱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햅틱 모델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 두께에 1-2mm 차이가 있고 실제로 햅틱 트랙패드나 터치패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없거나 적어도 특정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낸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트랙패드가 유리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표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는 좀 더 화려한 방식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플라스틱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유리로 만들면 일부 플라스틱 클릭에 비해 조금 더 견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힌지 터치패드의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물었던 두 번째로 매우 어려운 질문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램이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트북은 모두 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애플 루트로 가볼까요? 저는 윈도우와 에이수스가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 옵션이나 사용자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제조업체는 퀄컴, AMD, 인텔의 3개가 있습니다. 퀄컴은 소팀 슬롯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고대 소팀 슬롯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건 반드시 에이수스의 잘못이 아니라 퀄컴의 잘못입니다. 인텔은 루나 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정확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CPU 패키지에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일부 M 기기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CPU와 램이 바로 옆에 납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제작자들에게 하나의 단점을 초래하는데 그것은 램에 대한 총 용량 지원이 이제 32GB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CPU 옆에 32GB 칩 2개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MD와 관련해서라면 AMD가 최근에 라이젠 A300 시리즈 슈퍼소 딤 슬롯이나 소딤 메모리 지원을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 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아웃 스튜디오복을 보면 그것조차 납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AMD가 실제로 소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지원을 만드는 것은 많은 작업입니다. 온보드 메모리를 지원하든
딤 슬롯을 지원하든 상당히 다릅니다. 분명히 매우 다릅니다. 사샤의 말에 따르면 이는 10에서 DDR5와 DDR6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에이소스가 프로아우트 시리즈, 젠복, 비보복 시리즈와 같은 노트북을 출시하고자 했을 때 AMD는 아직도 딤 슬롯에 대한 지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드에 메모리만 넣은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미한 슬롯을 가진 라이젠 i300 시리즈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램을 보드에 납땜하면 램이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램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패키지처럼 CPU에 더 가까우면 램을 더욱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빠른 램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매우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AMD CPU가 장착된 동일한 모델, 인텔 CPU가 장착된 동일한 모델, 퀄컴 CPU가 장착된 동일한 모델. 그리고 나는 사샤에게 에이수스가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외부에 공개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인텔 CPU와 AMD,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 탑재된 맥북 프로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이수스가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더 좋아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인텔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D 플랫폼을 사용하면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인텔 기기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라 하더라도 인텔 기기는 지원됩니다. 하지만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퀄컴, AMD, 인텔 중에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수스가 옵션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키보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키보드가 동일합니다. 같은 스위치고 똑같지만 느낌은 다릅니다. 왜 서로 다르게 느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키보드의 느낌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세시의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세시는 서로 다르며 더 많거나 적거나 밑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로 인해 키보드 느낌이 달라지고 사용자에게 가장 좋거나 가장 나쁜 느낌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강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스펀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와 같이 매우 단단한 이동식 키보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CC의 유연성이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에이소스의 젠북2와 프로아우트의 PZ13처럼 분리형 키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젠북2의 경우 키보드를 다른 표면에 놓을 때,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가 마우스 매트 위에 놓으면 딱딱한 테이블 위에 바로 놓거나 무릎에 놓거나 다른 표면에 놓을 때와 매우 다른 타이핑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키보드를 놓을 표면을 선택하기 원하면 다른 느낌의 키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배터리 수명. 저는 그들에게 이 중 어느 기기의 배터리 수명이 가장 긴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장치일 겁니다. 에이수스가 선보이는 최고의 배터리 수명에도 퀄컴 CPU가 없습니다. AMD 라이젠 CPU가 없어요. 실제로는 새로운 인텔 루너 레이크 CPU예요. 이는 에이소스 X에 들어있습니다. 맥북 B5 기기. 이 제품은 가장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이 CPU를 가장 오래 작동시킬 수 있는 매우 똑똑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무려 27시간이나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미친 질이죠. 그래서 그건 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충전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이소스가 판매하는 충전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240W, 200W, 100W, 65W, USB Type-C, 배럴 플러그, 그리고 에이소스가 발명한 새로운 플러그. 왜 바퀴를 다시 발명하려고 하시나요? 모든 노트북에 USB-C 충전 기능을 탑재하는 건 어떨까요? 240W USB-C 충전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듯합니다. USB-C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기에서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USB-C는 원래 충전기로 고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설계였지만 전력 공급은 나중에 추가된 기능이었습니다. 실제로 기기에 전달되는 전력은 20% 줄었습니다.
즉 엄청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노트북에 기대하는 최대 손해를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원 플러그와 새롭게 발명된 에이수스의 전원 플러그는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늘고 약간 다릅니다. 미래의 기기에서 전원 플러그를 제거하는 이유는 기기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플러그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노트북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플러그는 여전히 240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여전히 전력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한 또 다른 질문은 다른 기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거나 휴대성이 좀 더 뛰어난 분리형 USB-C 케이블이 있는 전원 어댑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장치를 제조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분리형 USB-C 케이블이 있는 장치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USB-C 케이블이 득점 전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인증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하려면 포함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건 이 지역이 새롭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전력 공급이 가능한 동일한 종류의 통합 충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전달. 때로는 USB-C 포트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영리하다면 예를 들어 USB-C 포트가 있는 전원 플러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트북에서 포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충전만 하고 USB-C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수스에게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